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어제 댓글에 보니까 아침에 인사하는 것만 봐도 오늘 시장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알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자, 올랐죠. 제 목소리 톤이 살짝 밝습니다. 나스닥이 1.2%, 다우가 0.6% 올랐고요. S&P 500이 0.8%.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지금 서클을 비롯해서 뭐 비트마인 이런 좀 코인 관련한 가상자산 관련한 종목들에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제 서클 실적 발표를 보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30% 넘는 서클의 주가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데이터 오히려 서클이 그렇게 오르자 비트코인 뭐 리플 이런 가상자산 쪽이 올랐는데 이게 뭐 전후 관계가 뭐가 먼저 올라서 이게 올랐다라고는 분석하기가 조금 저는 애매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그동안에는 뭐 필수 소비재나 산업재 쪽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면 어제는 그동안 쉬었던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 중심의 강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올랐던 AMD는 조금 쉬어갔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브로드컴, 엔비디아 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도 세일스포스 등을 비롯한 종목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팔란티어가 4% 그리고 오라클도 이제는 좀 살 때 됐다라는 의견들이 월가에서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 1%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시장을 조금 들었다 놨다 했었던 시트리니 리서치의 그 대표가 되게 젊은 분이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약간 좀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셨나? 인터뷰를 통해서 나의 이 시나리오가 베이스가 된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팩트만 다 기반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일부의 좀 가상 시나리오가 적용이 됐었던 요 내용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본인도 깜짝 놀랐다. 물론 그 시나리오가 100%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의 대체가 나타나는 건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파급이 있었다면 전 그냥 유료 콘텐츠로 일부 소수만 보게 했을 거예요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또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 기업과 함께 하려는 겁니다. 함께 할 겁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무언가 불안감을 조금은 내려놓게 만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하루하루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심리가 만연한 가운데 그런 안 좋은 뉴스만 또 반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무엇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마감 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팔로우해 드릴 텐데 지금 마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됐고요. 애프터마켓 시작이 됐는데 세일스포스는 지금 주가가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실적 발표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월가 뉴스레터 오늘도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시장 보도록 하고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또 반도체 이야기하고 해야 될 테니까 또 유니스토리 자산은요 김장렬 본부장님 새벽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밖에 분들 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계셨나? 저런데 오늘 또 뭐 하나 봐요. 합업이 있나 봅니다. 네. 저는 또 혹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직권하고 싶으셔서 다 오셨는지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펍 같은데 모여가지고. 실적 발표? 네, 스포츠 경기 보는 것처럼? 네, 마치 엔비디아나 뭐 이런 되게 중요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5, 4, 3, 2 하면서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주분들 모여가지고 네. 그것도 또 되게 재밌겠네요. 사실 어지간하면 다 주주겠죠, 엔비디아. 네, 우리나라 어지간하면 다 삼성전자 주주듯이.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삼성전자 못 쓰신 분들 지금 보면서 배 아파하시는 분들 제가 어제 조금 있어요. 반성하긴 했습니다. 사실. 어떤 거요?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샌디스크의 시트론 리서치의 리포트를 공매도 리포트를 얘기를 하다가 네. 어제 사실 저희가 그게 마지막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 의견을 주신 분의 의견을 보다 보니까 맞네. 내가 너무 요즘 도파민이 국장에서만 터져가지고 너무 삼성전자 위주로 내가 해설을 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어쨌든 샌디스크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리포트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삼성전자 위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샌디스크 주주분들도 예, 우리나라 그쵸. 분들이 많고 예. 삼성전자 주주도 많은데 이게 누가 더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얘기한다라는 게 어느 쪽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 공매도 리포트는 샌디스크에 뭔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경쟁력이 맞아요. 있어서의 약간의 그런 꼬집은 부분이 있긴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공매도가 뭐 완전히 맞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쵸. 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샌디스크는 주가가 작년만 해도 10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예,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 못 가는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이런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정도지 뭐 제가 뭐 샌디스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마감 보도록 할까요? 네. 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니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단 제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좀 뭔가 기술주가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뉴욕 증시 재미없어요. 뭐 요즘은 미장 안 좋아요. 이런 얘기만 드렸었는데 네. 예, 이제는 확실히 조금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좀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인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1% 넘는 나스닥의 상승세가 유지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섹터와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기 시작한 것도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을 봐도 확실히 이거 무슨 동서전쟁 같죠?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초록색이고 뭐 청팀 이겨라. 그러니까요. 홍팀 이겨라. 그동안 안 좋았던 기술주와 금융주 섹터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종목들이 그린라이트가 많이 들어왔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이제 빨강색 이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뭐 에너지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은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은 유동성이 그 미국 증시에 한해서 유동성이 엄청나면 한국 증시는 유동성이 엄청 나지만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AI 안 좋다 하고 뭐 시트리니 리서치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돌아봤더니 기술주 많이 싸졌네? 이런 시선도 확실히 최근에 이번 주에는 조금씩 감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기술주가 쭉 갑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주가 확실히 좀 바닥은 잡으면서 이제는 조금씩 매수의 타이밍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러셀 20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막 붉게 물들었던 이 파이낸셜 섹터가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파이낸셜이 올라왔다는 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블루아울 역시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 블룸에너지 이런 종목들 올라왔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왜 올랐나요?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그 인수하려고 했던 워너브라더스와 관련해서 변수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 거 제안 괜찮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러면 넷플릭스가 돈 안 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정말 많이 그래서 빠졌어요.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4.0%뭐 크게 최근에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달러도 97.7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금 가격이 소폭 상승했네요. 그리고 은 가격은 1% 넘게 올라오는 흐름에서 최근에 금과 은은 사실 약간 위험 자산 성격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그냥 자본 시장이 좀 회복되는 관점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유가는 다행히 65달러 선까지 좀 내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길게 국정연설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란과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좀 읽을 수 있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8%, 7만 달러 근처까지 다시 회복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게 올라서 서클이 오른 거지. 그러니까 서클이 폭등해서 뭐가 얘가 먼저 오른 올랐어요? 거지. 근데 어쨌든 근거를 찾자면 서클에 근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서클이 오르면서 그래 비트코인 쓸모 있는 자산이지라고 하면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실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금 아직 실적이 안 나왔겠죠? 아직 안, 6시 제가 지금 10분인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폐장 후에 강보합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름 빅데이거든요. 세일즈포스가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AI로 이제 디스럽션, AI 파괴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CRM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쉬운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근데 한번 실적은 해보고요. 괜찮은 것 괜찮았나요? 같은데요? 근데 뭔가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이제 AI가 클로드가 너무 커지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죽일 수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원했을 텐데 그게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주가는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급등하네요. 네. 아이온큐도 오늘 실적 발표인데 현재 시간에 8% 넘게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이온큐 주주분들에게는 민망한 그런 상승이긴 하죠. 이만큼 내려왔는데 거기서 간밤에 6%, 뭐 시간에 7% 오르는 걸로 대단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와 뭔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도 나름 선방을 했나 봅니다. 0.5% 정도 상승 추세 나타나고 있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시간 외 주가 흐름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일즈포스와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 지금 실적 발표 내용을 저도 굉장히 이제 급하게 막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20분에 나온다고 채팅창에서 알려주시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요? 네. 약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세일즈포스한테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그렇겠죠? 상황을 시장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드라인이 살짝 예상치에 하회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아쉽죠. 되잖아요. 네, 지금은 맞아요. 예상치를 어떻게 해서라든 비트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예상치마저 좀 하회한 부분들이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데 최근에 또 워낙에 세일즈포스는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약 3% 정도.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면은 급락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워낙에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맞아요. 상대적으로는 좀 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트럼프가 어저께 연설했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 되게 길게 했네요. 근데 나름 저는 의미가 좀 있었다고 어떤 게 봅니다. 있었을까요? 보시면은 일단 108분여의 국정 연설이 있었어요. 혼자 108분 동안 말해요? 진짜 연세도 있으신데 와. 대단하죠. 네. 저도 1시간 20분 방송하면 힘든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힘든데 네. 108분이나 대단하시네요. 본인의 기록을 깼어요, 심지어. 네. 여기 보시면은 100분이 원래 본인 기록이었는데 107분, 108분으로 본인 기록을 깨면서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게 뭐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라고 봐요. 그만큼 지금 뭔가 여론이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역전시킬 뭔가 카드가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뭐 밤에 해주신 덕분에 저는 아침에 편하게 뉴스만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정리해 주는 것만 보시면은 5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를 위한 401k.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은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 중에 하나가 401k라고 하는 그 연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게 이제 퇴직연금이 다 주식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해서 요즘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어떤 한계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프리랜서라든지 다른 계약에 있는 분들은 퇴직연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쪽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퇴직연금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도 호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 투자로 또 이끄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가장 좋은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어카운트, 트럼프 계좌가 이제 만들어지죠. 관세로 받았던 돈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마 7월인가에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덧 300만 명의 어린이가 트럼프 계정에 가입했다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 트럼프 계정으로 주식 사면 그러면 또 뭐 혜택을 또 줍니다. 그래서 다 주식시장 부양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주택시장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도 집값 문제라든지 거래도 안 되고 뭐 금리도 높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기관이나 사모펀드가 주택을 못 사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즘 심심치 않게 하고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약간은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KB홈이라든지 레나라든지 결국 공급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된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트럼프가 말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실 인식이 다른 무엇보다 경제에 꽂혀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해외에서 뭐 관세도 얘기하고 뭐 이란과의 전쟁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심지어 그 얘기를 하면서 무려 108분을 할애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론이나 경제나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속 늘 지지율은 경제가 꺾이면은 그렇죠. 정말 수직 낙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끔은 이제 아니 미국 주식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왜 이렇게 트럼프 얘기,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정치 경제 학이라는 말도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을 좀 받고 있는 게 물가와 관련된, 막상 미국의 밥상 물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뭐 얘기할 거리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달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올라갔는데 달걀 가격은 떨어져서 사실 뭐 도찐 개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약가 인하를 했다 이거예요. 약가를 많이 잡았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거대 빅파마들과 협약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협박에 가까운 협약이지만 어쨌든 가격을 내려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내가 물가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잡으면서 마두로 체포하면서 8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받았다. 와, 이게 정말 대단한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또 간밤에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본인의 치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많은 게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AI가 필요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전력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폭스뉴스 보도라서 여러분들 뭐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언론이라는 건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긴 하지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XAI, 오라클, 오픈 AI까지 합쳐서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자체 생산을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협약을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그럼 기업들에게는 악재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이 이런 기업들이 돈 많이 쓰면 그거를 세제 혜택으로 좀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OBBBA 이런 법안들을 또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타협점을 찾겠죠. 그런 식으로 물가를 계속 잡아가겠다라는 제스처를 시장에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조금씩 다시 반응을 하고 여론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뭐 민주당의 어떤 뭐 저항 이런 것들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뭐 폭발적인 저항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결론은 이거죠.
대부분의 연설 내용이 국내 문제에 국한이 됐다. 뭐 이란과 관련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맞겠다라고 하지만 나는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전제를 일단 깔았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런 쪽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시장의 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미리 계획을 좀 잡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번에 또 관세 판결 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시장의 불확실성 유발하면 어쩌지 했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보다는 괜찮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그 속보도 올려주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10%로 발효가 된 거를 15%로 끌어올릴 방안을 지금 그리어 대표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대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리어 대표가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자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미중 간의 협상은 그래도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뭐 청신호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인들에게 경제 상황 펀더멘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라는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랠리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트리니 때문에 휘청했었던 네. 기술주. 다시 그게 바닥이었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지금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시트린이 예. 나왔을 때 조금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게 사실 2028년 6월을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라고 제가 비유를 하면서 아니 테마주가 이런 소설로 올라가면 이것 또한 주식시장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 과도한 상승인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상상을 갖고 하락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거 조금 과도한 하락이다. 어쩌면 이게 가장 좀 그 밑단을 좀 보여준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저도 나름대로의 상상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걸 보고 나서 바닥권에서 쫙 들어 올리는 그런 S&P 500 지수가 벌써 이제 7,000선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시트리니의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바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뭐 요즘 다 한다, 다 부신다라고 하는데 AI가 이제는 매수 기회도 준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모든 걸 주는 AI. 예, 그러니까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 기회가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사실 AI로 인한 변동성은 불가피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그 우려도 뭐 물론 닥쳤을 때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지만 사실은 돌고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점에서 매수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를 깨는 그런 시선들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워크데이 여기도 이제 HR 기업의 HR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사실 워크데이 우리 뭐 엔트로피 때문에 주가 이렇게 클로드 많이 빠졌는데 사실 엔트로피 그거 우리 거 쓰는데? 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엔트로픽이 워크데이에 그렇죠. 그걸 쓰는군요. 서비스를. 그 HR 어쨌든 엔트로픽 네. 안 해도 직원들이 많을 필요하죠. 테니까. 그래서 워크데이 걸 쓰고 그러게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엔트로픽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올라오는 바닥 잡고 올라오는 모습도 흥미로웠고요. 네. 워크데이 그 CEO가 공동 창업자가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이 사람 맞다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R과 ERP 같은 것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성이 너무 다단해서 그대로 이걸 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복잡한 거 AI가 더 잘하지 않아? 하지만 이 제목에서 보시듯이 AI는 100%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를 계속 검색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를 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추론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추론이 정확했느냐 아니냐는 인간의 판단이라는 거죠.
예. 나 워크데이가 뭐 하는 기업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AI가 뭐 대충 추론을 해서, 대충은 아니지만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추론을, 99.9%에 가깝게 추론을 해서 이런 기업입니다. 라고 말해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 워크데이가 이 기업이 맞구나. 라고 판단하는 건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AI는 확률론적이고, 결정론적이라는 관점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 또한 들어봄직한 그런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계속 안 나온다고 기다리시는데 네. 여러분 나오겠죠. 아, 네, 그것도 네.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조금 한번 기다려 보도록. 지금 다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계시다라고 하는데 혹시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 통신원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블루아워 캐피탈도 어떻게 그러면 같이 바닥 잡은 거라고 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AI 파괴론이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진입 장벽이라든지 요런 이제 선택지를 놓고 기준을 놓고 핵심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AI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겠지만 지금 위험을 너무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블루아울 캐피털의 주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BDC, 그러니까 이 사모 대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격적으로 좀 나왔었잖아요.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라든지 워크데이 CEO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조금 과도했어라는 평가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우리가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모두가 이제 집중하고 있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다 AI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AI를 가장 앞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이렇게 미국의 AI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투자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 또한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데 얼마나 리스크가 작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 이렇게 가는 길에서 뭔가 우려도 있고 시장의 조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뭐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점이고 미국 주식 매력도도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조금씩 저가 매수를 해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아직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화면들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미국에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저희처럼 이제 실시간 댓글을 올릴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화내고 있어요. 아, 왜 그래요? 딜레이가 되느냐.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발표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다들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럼요. 예,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고 해도 얼마나 안 좋을까요? 모르죠. 뭐 만약에 안 좋아도 거의 뭐 진짜 조금 미달하는 정도. 그리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네. 여러분들의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눈높이가 높은 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그만큼 많이 벌겠구나. 계산기를 이렇게 탁탁탁 때려보면은 엔비디아가 요 정도 벌겠구나라고 월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 기대치도 되게 당연한 거라서 어쩌면 뭐 그 기대에 조금 미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 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저는 그 이상 나올 거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또 1.9% 올라갔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시장을 다 살려줄 것이냐? 그건 또 애매하죠.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돈을 이만큼 벌었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돈을 이만큼 썼겠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저희는 풀스택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할 겁니다 하면 메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더 써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뭐 빅테크 주가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메모리 반도체는 또 필요하겠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저는 그쪽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잠시 후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김장렬 본부장님이 다 정리를 해주실 테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는 어제 주가가 조금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지금 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엔비디아 주가가 일단 200달러 도전을 하면서 오늘 또 강세를 보였고, 뭐 굳이 부담감이 있다면 오늘까지 올랐던 거, 그게 또 뭐 시장에서는 지금 박스권 조금 뚫어내려고 예,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거야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에 대한 베팅에 미국 사람들 94%가 엔비디아 실적을 왜 걱정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미국에는 그 내재 변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엔비디아의 어떤 수급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위로 5%, 아래로 5%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면 뭐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난 분기와 지지난 분기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1분기 빼고는 작년도 4분기인가? 요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엄청난 아웃이 아니면 그러면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점점 중요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재 변동성도 조금씩 줄어드는 거고, 그렇다는 점에서 뭐 물론 중요한 이벤트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엄청 예민한 그런 반응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단 준비하고 계시나요? 잠깐만. 나왔어요? 왜 이래? 애프터마켓, 왜 이래?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제가 지금 1.64% 올라가는 거 봤다가 200달러 회복하는 거 올라가네요. 봤다. 맞다. 나왔나 보다. 네. 자, 여러분. 내가 다 흥분하고 있네. 198달러. 매출 상회. 실적 떴어요. 예, 저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일단 199달러 선에서 등락을 왜 여기는 안 뜨는 거야? 2.6% 200달러 근처에서 올라가네요. 네. 제 화면 띄워주실까요? 199.69달러. 2.1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엔비디아 다 상회했어요? 매출 전망 상회. 아니 그러니까 네, 200달러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엔비디아 실적은 그냥 엔비디아 실적이에요. 이걸 갖고 채팅창에서 뭐 안 좋네 어쩌네 뭐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게 저는 좀 재밌네요, 참. 근데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EPS가 1.54, 매출이 64.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빨라요. 왜 핀비지 유료 쓰는데 이거 왜 안 나오는 근데 거야? 그것도 맞아요. 이제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애프터마켓의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오늘 밤 본장에서도 이게 오를까는 사실 그 밤 사이에 미국에서도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른다고 너무 또 이제 막 방금 전에 여도원이 흥분했던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요거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이따가 우리 장렬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할 필요 없죠. 저희가 잠시 한 10분 정도 뒤에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AMD는 조금 쉬었다. 맞아요. 엔비디아 실적은 그냥 좋은 숫자 나왔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잠시 후에 그 어닝콜 할 때 네. 거기서 젠슨 왕이 또 무슨 뭐 얘기를 많이 하겠죠. 뭐 피지컬 AI가 어떻다, 뭐 헬스케어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한다, 뭐 메타랑 계약은 이것 때문에 체결을 한 것이다. 그리고 뭐 본인들의 투자는 뭐 코어웨이브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오픈 AI에 대한 투자, 요게 사실 중요합니다. 네. 오픈 AI 투자가 300억 달러로 줄었는데 앞으로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숫자 잘 나왔다,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 조금 더 해드리면 AMD가 어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불확실성을 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AMD가 메타와의 공급 계약의 초대형 계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1,0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기 때문에 성장 전망을 상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견은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메타가 이 정도 베팅을 한 것 자체에 의미를 좀 두자라는 관점이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움직임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랐고요. 샌디스크는 소폭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매도 리포트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조금 유효한 것 같고 그렇지만 웨스턴 디지털은 또 강세를 좀 이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댈러스 연은에서 이거 설문조사를 한번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와 지난 2주 동안 메모리 칩 관련 공급망 제약이 심각하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팬데믹급의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지난 2주 동안 50% 이상 급등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6개월 정도는 쇼티지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그려준 차트인데요. 2027년 삼성전자의 매출은 세계 최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다른 기업이 아니에요. 삼성이 여기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이 엔비디아, 그 다음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 미국의 유수의 빅테크들 갖다 대도 삼성전자가 이깁니다. 제 월드 베스트가 되는 2027년의 삼성전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약간 편향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국장이 그래서 이만큼 세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그 뒤에 있느냐, 삼성전자의 차트가. 이거는 그거예요. 시가총액. 이렇게 1등이 될 예정인데 시가총액이 브로드컴보다 낮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얘기가 아니거든요. 2027년도 얘기거든요. 올해는 이미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200조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도 밸류에이션은 계속 당분간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계속 비싸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싸다고 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갤럭시 언팩도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갤럭시 버즈 4, 버즈 4 프로를 공개하면서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약간 애플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자는 AI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없어야 된다. 애플 쓰시는 분들은 AI 때문에 고민할 텐데 우리 거 쓰면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미나이도 탑재했고 그리고 퍼플렉시티도 탑재했다고 하더라고요. 퍼플렉시티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AI 폰으로서 입지를 좀 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칩은 역시나 퀄컴 칩을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퀄컴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 엔비디아보다 저는 이 차트가 제일 인상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도 채팅창을 통해서 모두 다 올려주고 계시죠. 아무도 관심 없는 S26 발표라뇨. 그리고 우리 그건 관심 맞아요, 가져줘야죠.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이 지금 1.62달러, 추정치가 1.53달러였고 매출은 681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662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요것도 상회를 했고 지금 보니까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3.28%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서클 작년에 200달러 위에서 사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어젯밤에 200달러. 주가가 30% 넘게 급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클의 주가가 급등하는 데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쵸.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는 요거예요. USDC in circulation. 그만큼 통화량이 전년 대비 72%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그 메타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반기부터 다시 개시한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코인을 다시 봐야 되나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클이
그거를 확실히 입증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하반기에 서클의 그 이제 법안들도 있잖아요. 사실상 서클을 위한 법안이나 다름없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 클래러티 액트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되면 이제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걸 서클이 좀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스트래티지, 비트마인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닥인가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이게 계속 논란은 있겠지만 예, 그래도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아쉽지만 퍼스트 솔라는 실적 발표하고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태양광 당연히 AI 하면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가이던스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노출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좀 무너졌죠. 예, 그래서 뭐 물론 끌어올리긴 했지만 장이 좋아서 근데 빨간불이 들어왔고 정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친환경 신재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가이던스를 얘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도 나름 빅데이예요. 디웨이브 퀀텀, 셀시어스, 비스트라, 그리고 코어위브, 또 로켓랩, 델, G스케일러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 좀 좋아지고 내일까지 좋아지면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엔비디아가 일단은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대한 지금 저는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의 주당 순위 데이터 센터 매출이 다 70% 넘었어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나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가이던스가 블랙웰 관련해서 다 모든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블랙웰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지금 앞서선 사실 세일즈포스가 약간 좀 주춤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굳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저희가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저희가 체력 비축을 위해서 살짝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빨리 할게요. 네네. 예. 제 남은 자료가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쓰실 필요가 있어서 우버. 우버랑 조비 에비에이션이 두바이에서 리튬 얘기도 살짝 우버 에어, 해줬었는데. 요거 날아다니는 거, 네. 전기 택시, 에어 택시 네. 이제 예약이 된대요. 실제로 이제 이거 탈 수가 있어요. 두바이에서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에어 택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는데 우버 CFO는 또 자사주를 샀대요. 네. 22,400주.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로봇 제조사들을 앉혀놓고 이제 중국이 로봇이 너무 세잖아요. 유니트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3월 10일에 우리는 로봇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로봇 하드웨어 업체들이 좀 움직였겠죠. 신보틱, 서브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엑슨 엔터프라이즈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테이저건 업체인데 이게 아무래도 뭐 범인 검거하고 그런 쪽에다 AI 쓰니까 많이 좋았나 봐요. 예, 그래서 요수에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바브웨가 전 리튬이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리튬이 좀 필요하니까 수출을 즉시 중단했대요. 그러면서 리튬값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앨범 아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다는 건 오늘 우리나라. 모멘텀이 난리예요. 2차 전지 있고요. 로봇 있고요. 우주 있고요. 반도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실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도파민이 터지는 시장입니다. 자, 도파민 터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먹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려가지고 많이들 구입하셨던 빕스의 찹스테이크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지금 찹스테이크를 사시면은 이런 피망, 파프리카인가? 파프리카. 파프리카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늘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9시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지금 다들 설레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겠네. 여러분들 일단 씻으세요. 출근은 하셔야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오늘 혹시 연차 내신 거 아니에요? 씻고 씻으면서 우리 김정열 본부장님 잠시 후에 2분 뒤에 나오시니까 반도체 해설 들으시고 뭐 오늘장 또 즐기시고 뭐 그럼 됩니다. 빕스 시원시원하게. 찹스테이크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도 맛있는 거로 모든 설명이 끝나지만 가격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 의무니까 4만 원대. 요거 총 3팩인데 빕스 가서 드시면 이거 4만 원에 못 먹는 거 아시죠? 요거 4만 원대. 그럼요. 그리고 안에 이런 채소 같은 거를 다 넣어드려요. 그래서 그냥 볶기만 하시면 됩니다. 소스 넣고 볶기만 하시면 되고요. 한 팩에 2인분, 총 6인분입니다. 그러니까 1인분에 8,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빕스만의 특제 소스 그리고 고기, 신선한 야채까지 채소까지 함께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전일을 제조해서 바로 당일에 발송하는 빕스의 신선함 여러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차트 좀 크게 보고 싶으시죠? MTS 좀 크게 보고 싶으실 때는 애플, 아이패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작게 보고 싶지 않아. 내 종목 오르는 거 크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가벼운 세대. 아이패드 10세대 S급 리퍼 제품 최초로 저희가 39만 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패드랑 신품 호환 충전기 같이 드리고요. 강력한 A14 칩으로 즉각적인 반응 속도. 차트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면 얼마나 답답해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즉각적이다라고 하고요. 선명하고 또렷한 10.8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 있고 아이패드 S급 리퍼 제품 이거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또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오늘 스테이크 드시면서 내 종목 얼마 오르나 요거 이제 아이패드로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혹시 또 뭐 즐기다 이런 거 하시는데 저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참고로. 벌써 다 먹었어. 네. 부럽습니다. 네, 명성님 더 드시고 가시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영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